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움직였습니다.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가담 여부부터 김건희 사건까지 조이대의 목적은 따로 있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실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올 초에도 이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제 지방선거도 있었고 정치적 현안들이 있어서 요게 이제 관심이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전대 이 국면에서 다시 한번 요 이슈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예. 탄핵 사유를 줄줄이 열거를 했잖아요. 네, 뭐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 21일에 그 후보 4명을 추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임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대법관 임명 지연 자체는 사실 사법 체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사실 납득을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이 사법부에서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적인 행태다라는 그 따끔한 지적을 그렇죠. 해야 하는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하는 기관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 굉장히 늦게 입장이 나왔어요. 계엄 뒤에 한 8일 정도 뒤에 얘기가 나왔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태도 또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관련된 재판을 이 부분을 이제 유죄치제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부가 선거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그 부분을 처리를 했고 심지어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 만에 그 기록들을 다 검토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말이 계속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런 전례 없는 속도와 전례 없는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어떤 정치적 개입이 분명해 보였다라는 점을 콕 집어 말씀을 하신 거죠. 예. 필요한 얘기였다고 봅니다. 최근에 김건희 3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도 하고 한덕수나 이상민도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직접 요거 의결하게 본인이 이제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의도도 좀 궁금한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의제가 떠올라서 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김미석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약간 뭐 잊혀져 있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이제 대법원장의 관심이 조금 덜했었는데 송영길 후보가 뭐 적절한 시점에 이거를 좀 이슈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인데 사실은 이게 1, 2주 전부터 그 대법관 임명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가 많이 나오긴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백이 대법원장 후임이 공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노태학 선관위원장 예. 후임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이게 거의 지금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를 완전히 그냥 본인의 직무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임명이 과거의 전례는 어땠냐면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거를 추려가지고 뭐 제청을 대통령한테 하는 건데 그 과정을 계속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전부터 이거 임명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이야기가 그동안 나왔었는데 이게 벌써 그 3월이었거든요. 이게 벌써 지금 한 5개월이 지나간 건데 이게 지금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유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의도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왜 하면 되지? 왜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무슨 대법관 증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판 소원법 네.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런 불만들을 여기에 이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아, 탄핵에.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노태학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그건 뭐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고 치고 이훈구 대법관도 다음 달 7일이면 일단은 임기가 마무리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4명 추천돼서 그 4명 중에 2명을 그냥 아예 하느냐 뭐 이런 방식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본인의 업무를 방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거네요. 그러면 탄핵의 사유로. 예.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약간 뭐 입장이 다른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정청래 후보도 뭐 굳이 그렇게 다른 입장을 보일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청래 후보의 어떤 특별한 반응이 뭐 있는가는 없어요.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그동안 뭐 이제 지도부에 있을 때 뭐 비슷한 취지의 얘기들은 또 하신 바가 있고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주장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결과의 어떤 유불리와는 별개로 조금 국민들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까는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보안사건 폐지로 사실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어떤 사법부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또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되는 순간 이게 과연 이제 국민들께 어떻게 비출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논의가 너무 이렇게 속도가 붙어서 될지 아니면 뭐 쟁점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 게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쟁점화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네네. 네, 뭐 이게 그렇게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야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그 의도가 보이는 게 정청래 후보 측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약간 소구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조이대 탄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일 당시에 그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면대면했다,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어필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그 의도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아마도 보안 사건 뭐 정부한 입장 전달했니 안 했니 약간 이 사실관계 논쟁이 있잖아요. 진실 공방으로 그러니까, 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당시에 이제 뭐 확실히 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조희대 대법관 뭐 이렇게 탄핵이라든지 그러한 센 목소리들이 예. 분명히 지도부 내에 있었는데 그것을 정청래 대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또 안 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 완전히 또 불리한 이슈는 네. 안 될 수도 있기도 아하.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탄핵을 추진했을 때 진짜 탄핵이 되면 요게 이제 민주당의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다가 만약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오히려 반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명분과 당위성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하고 있고 거의 예. 탄핵감은 맞는데 예. 실제로 민주당이 이거를 굉장히 큰 아젠다로 우선순위에 올려가지고 추진한다는 게 요즘 부동산도 그렇고 증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 이슈를 끄집어내가지고 올리는 게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대법관 임명 추천을 이렇게 미뤘는가.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이훈구 대법관의 임기를 이제 거의 다 됐을 때 4명을 추천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노태학과 이훈구 대신해서 하는 그 2명을 한 명 한 명씩 대통령과 좀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이 이제 임박했을 시점에 그냥 뭐 짧게 이렇게는 얘기했더라고. 그냥 협의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다라고 하던데. 근데 뭐 그 뒤에 지금 상황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청와대가 이제 대법관 임명을 미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없죠.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굴러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게 대법원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네. 그 자리를 지킬 필요나 어떤 자격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청와대랑 대법관 한 명씩을 주고받게 하려고 지금 좀 미뤘다가 나머지 한 명이 거의 이제 임기 다 하는 시점에서 추천을 한 거라면 만약에 진짜 의도가 그거라면 그것도 진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견문을 읽고 나서 백불에 가서 여러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대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핵심적인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이 올해 3월 3일 퇴임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4명을 추천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한날에 처리하는 사건이 평균 382건입니다. 공석 5달 수천 건의 재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월 7일 이홍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공석은 2자리가 됩니다.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의 의무입니다. 의무의 거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선례도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지난해 12월 한덕수와 최상목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보류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고 두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의 임명 보류 행위도 위헌으로 판단받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희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음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헌 선언이 아니라 절차 타령이었습니다.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대법원장은 8일 동안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희대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에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이 곧 동조입니다. 불법 계엄에 동조한 위헌적 사고를 가진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더 이상 남아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셋째,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더니 단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수만 쪽의 재판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하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해치웠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입니다. 국민은 표로 심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희대는 민주국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헌법기관 구성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엄 앞에서는 동조하며 침묵했습니다. 대선에는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 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탄핵은 불가피합니다. 저 송영길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직무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습니다.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법부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의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 송영길이 조희대의 탄핵을 추진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